자, 이번 강의 주제는 범용 리스트입니다. 이 범용 리스트는 7급 자료 구조론에서 주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질문을 조금 받은 내용은 이 범용 리스트에서 함수 헤더하고 테일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함수 테일에서는 그 리스트에서 일부 내용을 추출하고 가로를 하는 것이죠. 해서 시험 문제 풀 때 이 가로가 어떻게 붙느냐, 이 부분이 헷갈려서 질문 있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문제풀이 방법이 잘못되어서 가로가 이렇게 붙느냐 저렇게 붙느냐 때문에 질문 내용이 줄여졌습니다. 해서 제가 이 강의하면서 문제 풀 때 바로 이렇게 풀으라고 제시를 할 것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풀면은 이 내용이 출제되었을 때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범용 리스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놀부가 가게에 가서 어떤 식료품 4가지를 샀습니다. 포도, 감자, 꽃사과, 그리고 수박을 샀습니다. 자, 놀부가 산 이 식료품을 이렇게 밑으로 쓰면은, 놀부는 4가지 식료품을 샀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었습니다. 똑같이 놀부가 가게에 가서 이 4가지 식료품을 샀는데 옆으로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놀부는 포도를 사고 감자를 사고 무엇을 샀습니까? 꽃을 샀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사고 그 다음에 수박을 산 것이죠. 바로 이 띄어쓰기 때문에 이해가 어떻게 될까요? 다르게 될 수 있겠죠. 해서 이 범용 리스트 표현은 이렇게 밑으로 쓰느냐 옆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 방법은 조금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해서 정확하게 이해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번째 표현은 틀린 것이죠. 바로 이 두 번째 표현은 다르게 표현해야 된다. 어떻게? 바로 여기 세 번째 표현해 두었습니다. 바로 놀부는 포도를 사고 감자를 사고 무엇을? 꽃사과를 샀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이렇게 가로를 묶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놀부는 포도, 감자, 그리고 꽃사과를 샀구나. 밑으로 이렇게 기술한 거하고 똑같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박을 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 번째 방식, 이게 뭐냐? 우리가 컴퓨터에서 많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서 출제되었느냐? 2022년 국문 9급에서 이 관련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파이썬에서 지원하는 리스트 자료 구조가 바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 내용입니다. 제가 이 관련 내용은 그 컴퓨터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 파트에 이 국문 9급에서 출제된 내용을 상세히 제가 강의 만들어서 올려두었으니까 한번 좀 가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자, 놀부가 포도, 감자, 꽃사과, 수박을 샀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때 포도 이런 거는 뭐라 하느냐? 에이텀 또는 원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있는 이 꽃사과도 역시 뭘까요? 에이텀 원소가 되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포도하고 감자하고 차이는 뭘까요? 가로가 있고 가로가 없는 차이입니다. 이때 가로가 있는 이런 원소 또는 이런 원자 에이텀을 리스트 형태의 에이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포도나 감자, 수박은 리스트 형태가 아니죠. 바로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범용 리스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룬 선형 리스트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표현한 이 방식은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위한 표현 방식입니다. 이 내용을 컴퓨터 내부적으로 표현해서 컴퓨터 안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표현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가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배열 아니면 연결 구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되면 이렇게 연결 구조로 표현된 것이 지금까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은 과거에 종종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론하고 자료 구조에서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그림 자체는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놀부가 가게에 가서 식료품을 샀는데 컴퓨터 내부적으로 리스트 구조로 표현했을 때 차이는 뭐냐면 바로 세 번째 이 꽃사과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포도를 사고 감자를 사고 꽃사과를 샀는데 여기는 꽃사과가 없죠. 꽃사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밑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박을 샀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내부적으로 표현할 때 에이텀 형태하고 리스트 형태의 에이텀 차이는 뭘까요? 바로 이 꽃사과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분기가 된 것이죠. 분기가 되어서 아래쪽에 어떻게 꽃사과를 표현하였습니다. 이해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위에 있는 리스트를 주 리스트, 아래에 있는 리스트를 부 리스트, 이런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꽃사과 부분에서는 이 영역이 뭘까요? 데이터가 아니고 역시 주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이텀 형태에서는 하나는 데이터, 하나는 주소인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리스트 형태를 만났을 때는 둘 다 뭐가 되는 거죠? 주소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형태가 뭐냐 하면은 범용 리스트라고 합니다. 아래쪽을 읽어봅니다. 그러면 이 범용 리스트하고 선형 리스트 차이의 핵심은 뭐냐? 범용 리스트는 리스트 자체가 원소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 꽃사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뭐 원형 리스트 등등 이걸 선형 리스트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런 리스트 자체가 원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곧 하나의 원소는 원소 자체로 그 에이텀이 제한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선형 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은 범용 리스트 개요였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우리 사람은 이해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았습니까? 이런 구조를 우리 사람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런 리스트 구조를 주고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된 구조는 컴퓨터라는 기계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 뭐 인공지능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무리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발전되어도 이 형태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지 컴퓨터는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뭐 포도, 감자 또는 500 뭐 이런 주소가 있는데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이 포도, 감자 그리고 이 500 주소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컴퓨터 내부적으로 표현될 때는 포도든 감자든 이 500이라는 모든 것은 0과 1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과연 컴퓨터가 이거는 데이터고 이 500은 주소다. 컴퓨터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실제로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이 구조로 이 형태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이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이 범용 리스트 구조를 어떻게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도록 바꿀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아래 그림을 봅니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꾼 구조입니다. 좀 더 복잡하죠. 바로 이 사람보다 컴퓨터는 복잡한 것을 더 잘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꿨느냐? 바로 이 노드 구조를 위에서는 2개의 필드로 되어 있는데 아래는 바로 3개의 필드로 바뀌었습니다. 앞에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 뭐 false 또는 true 이런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필드를 이 범용 리스트 노드 구조에서 설명을 합니다. 택 필드를 하나 추가하였다라는 거죠. 이 택 필드 값을 true 또는 false로 설정해서 바로 뒤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포도, 감자 같은 어떤 에이텀 데이터인지 아니면 뒤에 있는 데이터가 이런 감자, 포도 같은 데이터가 아니고 다른 노드를 가리키는 주소, 포인터인지를 구별하는 것이죠. 해서 이 true를 여기 대입하면은 이때 500은 감자, 포도 같은 데이터가 아니고 다른 노드를 가리키는 주소이고 false를 설정하면 어떤 주소가 아니고 에이텀 데이터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 true, false 이런 거는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면은 범용 리스트 구조에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우리가 다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사람도 역시 어떻게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위에가 쉽습니까? 밑에가 쉽습니까? 사람은 아무래도 단순한 위에 있는 것이 쉽습니다. 밑에 있는 구조는 뭐 체거 하나 추가되는데 이 트루는 뭐고 펄서가 뭐냐 살펴보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아무튼 여기까지가 범용 리스트 구조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이렇게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아직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험에서 이 범용 리스트 출제되는 내용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여기 리스트 A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래쪽에 여기 1, 2, 3, 4 적어 두었습니다. 자, 범용 리스트 A하고 괄호 안에 이렇게 그 원소 A1, A2, A3를 쭉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용 리스트 A, 이때 이 A는 범용 리스트 이름인데 대문자로 갈래식으로 표기하고 이 A라는 범용 리스트는 내부적으로 A1부터 어디까지 AN까지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바로 이 원소는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N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A1, A2, A3, AN이니까 범용 리스트 길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내용이 시험에 집중 출제되는 건데 범용 리스트에서 일부 내용을 추출하기 위한 함수인데 물론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핵심으로 출제되는 함수는 여기 헤더 A, A1이 있고 테일 A, 여기 A2부터 AN까지 있는데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범용 리스트 표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범용 리스트 종류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 A하고 소괄함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길이가 0이라고 하고 다르게는 널 또는 공백 리스트라고 합니다. 두 번째 B 리스트는 길이가 2, A하고 뭐가 있을까요? 바로 BC가 가로로 묶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리스트 형태의 A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길이가 3이라고 안 되죠. 바로 A하고 BC가 하나이기 때문에 길이가 2인 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면 이 헤더하고 테일 함수 이 내용은 현재 시험에 집중 출제되고 있으므로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리스트 소개하면은 C 리스트인데 C 리스트는 내부적으로 리스트만 존재합니다. 바로 위에 있는 B 그리고 또 B 또 이 공백인 것이죠. 자, 이렇게 원소 모두가 리스트 형태인데 이런 경우는 길이가 3인 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리스트 구조를 보면은 D인데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수 호출에서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을 호출, 제기 호출이라고 합니다. 다르게는 순환 호출이라고 하죠. 역시 이 리스트에서도 이런 구조를 길이가 2인 순환 리스트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범용 리스트 종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험에 이 범용 리스트가 출제되었을 때 핵심적으로 지금 현재 출제되고 있는 함수 이 헤더하고 테일입니다. 잘 정리해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 리스트 A가 1, 2, 3, 4, 5, 6, 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헤더 A하고 테일 A 이렇게 표현하는데 첫 번째 함수 헤더 A는 이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무엇이라 하느냐 테일 A로 표현하는데 차이는 바로 이 나머지 테일에서는 가로로 반드시 묶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헤더 A에서는 하나의 요소이므로 가로로 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테일 A에서는 반드시 가로로 묶어야 한다. 자, 그럼 이 형태에서 또 추가로 이 테일 A를 다시 테일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 2는 없어지고 나머지 3, 4, 5, 6, 7로 구성되되 역시 가로로 묶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형태 다시 봅니다. 테일의 테일 A에서 무엇을 끄집어냅니까? 헤더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이 형태에서 무엇이 3만 이렇게 추출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범용 리스트에서 이 헤더하고 테일 함수를 적용해서 일부 요소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제가 지금 표현하는 이런 방식으로 반드시 풀기 바랍니다. 다른 방식으로 풀면은 자칫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연습을 합니다. 이번에는 리스트 B입니다. B 리스트는 좀 복잡하죠. 이 원소가 어떻게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시험 출제되면 바로 이 B와 같은 리스트를 주고 이걸 일부를 추출하는 게 현재 시험 문제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처음에 무엇을 헤더 B하고 테일 B가 일단 추출이 되겠죠. 앞에서 하고 차이는 뭐냐? 이 헤더 B인데 가로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는 가로가 없다라고 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가로가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A텀 원자에 무엇이 가로로 묶어져 있는 것이죠. 리스트 형태입니다. 해서 이 자체에 가로가 하지는 않지만 이 리스트 형태니까 가로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테일은 나머지니까요. 4하고 역시 뭐가 될까요? 5, 6, 7인데 이거는 가로를 묶었습니다. 자, 그럼 이 형태에서 좀 더 다르게 추출합니다. 자, UA 구조에서 이 헤더 B에서 다시 헤더 또 하나를 추출하면 바로 이 상태에서 하나는 1이 되는 것이죠. 해서 추출된 결과는 1. 당연 여기서는 무엇이 없을까요? 가로가 없을 것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봅니다. 자, 헤더 B에서 이제 테일을 추출합니다. 그러면 이 헤더 B에서 테일은 2하고 3이 되는 것이죠. 해서 2하고 3을 추출하되 무엇을 여기서는 가로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강조를 합니다. 테일 함수에서는 가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테일 B에서 다시 테일을 추출해 봅니다. 자, 이 구조가 테일 B는 4하고 5, 6, 7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4가 뭐가 될까요? 헤더가 되고 5, 6, 7이 뭘까요? 테일이 되겠죠. 해서 테일 B에서 다시 테일 적용하면은 5, 6, 7이 추출되는데 여기 가로가 두 개가 되죠. 왜 그럴까요? 테일은 한 개의 A텀만 추출되어도 가로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바로 이 마지막이 리스트 형태의 A텀이므로 자체에 있는 가로 하나하고 또 이 테일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붙여야 되는 가로가 포함되어서 이렇게 가로가 두 개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습합니다. 자, 이렇게 테일에 테일 B 한 결과에서 헤더를 추출합니다. 그럼 헤더는 그 리스트의 하나죠. 자, 여기서 리스트는 5, 6, 7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5만 하나가 아니다는 거 이해될 수 있습니까? 바로 리스트 형태의 A텀 하나이기 때문에 추출되는 결과는 5, 6, 7이고 역시 자체에서 가로가 있으니까 여기 헤더로 했지만 무엇이 가로가 붙어 있다. 자, 여기 설명한 것이 뭘까요? 현재 범용 리스트 출제되면 이 내용이 집중 출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2019년 국가 7급에서 출제된 이 범용 리스트, 일반 리스트 문제 하나 풀어봅니다. 문제 내용은 여러분들 읽어봅니다. 자, 리스트 A를 주어졌습니다. A를 주어지고 이때 리스트 형태는 AB, 첫 번째 원소 A텀은 리스트 형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일반 A텀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내용은 문자 C를 최종 반환하는 것이 뭐냐라는 건데 이거는 시험에 놓으면 이 1, 2, 3, 4 내용을 하나씩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 리스트 A에서 먼저 헤더 A 이렇게 하면 헤더 A의 값은 첫 번째 원소 이 AB가 이렇게 추출되었고 그러면 이런 헤더 A에서 무엇을 다시 헤더 A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있는 A가 추출되어서 결과는 문자 C가 아니고 A입니다.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2번을 살펴봅니다. 자, 2번은 이 리스트 A에서 먼저 테일 A를 추출합니다. 그러면 테일 A는 뒤에 있는 이 CD가 되겠죠. 해서 이 테일 A는 CD가 되고 이 상태에서 다시 헤더 함수를 적용하면 바로 첫 번째 문자 C가 추출되겠죠. 바로 정답이 2번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문제 출제되었을 때 틀리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문제 푸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이 가로 등등이 헷갈려 갖고 틀리는 경우를 봅니다. 해서 풀이 방법을 제가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방법 있죠. 이런 표현 방법으로 풀면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푸는 방법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잘못 풀이 방법을 지금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해서 지금 제가 제시하는 이런 방법으로 풀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3번하고 4번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3번은 역시 리스트 A에서 첫 번째 헤드 A, 그럼 AB가 되겠죠. 그러면 테일 헤드 A는 이 형태에서 끝이니까 B가 추출되면서 반드시 이렇게 가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상태에서 다시 무엇을 추출하느냐, 헤더 부분을 추출하면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B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면 4번은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19년 국가 7급 문제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